네, 이와 관련한 내용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0% 개표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현재 아직 오늘 자정까지는 1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48.89% 득표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난 2017년 선거와 2022년 선거와 비교해 보면 예.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예, 지난번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상황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밖으로 나와서 앞에 몰려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본투표 끝나고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자택 앞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모습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 모습입니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21대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짧게나마 듣고 오셨습니다. 아직 섣부르지만 결과가 확정이 되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하겠다라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거라는 다소 좀 간결하고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40% 정도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 들어온 상황에서는 48.89% 득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2.78% 득표된 상황에서 21대 대통령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택 앞에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감사를 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모습 그리고 얘기를 전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자택을 떠나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 함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차량에 탑승한 모습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잠시 보여졌었는데요. 지금 많은 지지자들이 자택 앞에 모여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자택 앞에서 자택을 떠나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현재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렀었는데 투표 종료를 6시간 정도 남긴 오후 2시쯤에는 SNS에 글을 올려서 투표 동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미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자택을 나선 이 후보 조금 전에 이제 차량을 탑승해서 이동하는 모습 저희 함께 보고 계신데 이제 여의도로 향하려는 상황입니다. 아마 취재진 앞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감을 밝힐 걸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자택 앞에서는 아직은 개표가 진행 중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섣부른 상황이라면서 간단하게 짧게나마 감사를 표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조금 전에 있었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섣부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자택 앞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했던 얘기들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 얘기 말씀드리면, 개표가 진행 중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좀 섣부른 상황으로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에 조금 전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카메라가 이재명 후보가 자택 앞에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따라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내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은 21대 대통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아직은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개표가 모두 끝이 나고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약 40% 정도 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는 이제 자택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짧게 감사를 표하면서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을 이용해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0%를 조금 전에 넘겼고, 이재명 후보가 48.89% 득표를 기록하면서 21대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 그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되면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자택에서 나왔던 이 후보의 발언을 다시 좀 전해드리면요.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하겠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라고 짧고 담백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왼쪽 화면으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의도 행사장을 찾아서 그 이후에는 아마도 중앙당사 그리고 상황실, 개표방송 행사장을 두루 찾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 오늘 개표가 진행 중인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7.8%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자 수 3,455만 3,900명이고요. 20위는 20대 대선 투표율이 77.1%를 기록했고, 출구조사 결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앞서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로 나온 바가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을 48.89%를 전체 40% 개표한 상황에서 기록을 하면서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는데요. 80%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좌측에는 이재명 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지금 자택을 출발해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현재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여의도 행사장 이 시각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계속해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21대 대선 개표는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왼쪽 화면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량을 이용해서 여의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각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자택을 출발해서 지금 행사장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의도 행사장에 지지자들이 가득 자리를 메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행사장을 먼저 찾고 그 이후에 당사와 상황실도 이어서 두루 찾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적인 상황이 나오면 또 즉시 보여드리는 화면에 더 입혀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스튜디오에는 이제 두 분 모시고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금 이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해서 곧 연설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짧게 그 소감을 밝힌 건 예. 상대방 그러니까 같이 경쟁했던 후보에 대한 어떤 예의가 배려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개표 상황이고 또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선이 이제 확실시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행사장에서는 좀 더 긴 연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가 승복을 했다든지 또는 승복의 어떤 그런 그 소회를 밝혔다든지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짧지만 의미 있는 그런 그 소회를 밝힌 것 같습니다.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아마도 행사장에 도착할 때쯤 되면 지금의 개표 상황이 조금 더 진전되겠고 그렇다면 아마 김문수 후보 쪽에서도 지금 그 행사장이 아니라 이런 그 선대위 같은 곳에 나와서 소회를 예. 밝히고 또 이제 축하 메시지를 던지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어떤 대통령 후보가 아닌 대통령으로서의 물론 정식 대통령은 아니지만 연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의견은 지금 이 상황 보고 어떠실까요? 글쎄요, 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예.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거 과정에서 본인에게 상대 진영이나 중도층 또 유권자들한테서 받았던 일종의 우려, 불안감 이런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당선 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주고 좀 겸손하면서 신뢰를 좀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하루 뭐 충분히 축하를 받고 서로 네. 축하를 하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초심으로 가져가려는 어떤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개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당선 확실히 자정을 조금 넘겨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자정이 되기 전에 확실시가 됐거든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예. 그때도 탄핵이었고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보궐이기 때문에 예. 8시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 확실시된 시간이 보면 12시였어요. 예. 확실이 아니라 유력. 예. 제 기억에 유력이 12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17%포인트 찹니다. 이번에 물론 출구조사지만 12%포인트 정도거든요. 뭐 출구조사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근데 그때보다도 더 빨리 지금 확실히 나온 거예요. 예. 확실하다는 어떤 지금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표가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이 양쪽 아까 표 차이가 1, 2위의 표 차이가 확실히 굳어진 느낌이다. 예.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이 아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장장 8시간이 걸렸어요. 유력까지. 그때는 0.7%포인트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접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됐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당선 확실히 나온 게 많은 분들의 예상보다 조금 이르게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예상은 네. 하셨습니까?
저는 출구 조사가 나오면서 12시 언저리 전후해가지고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격차가 크면 좀 빨리 나오고 격차가 작으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출구 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역대 최대의 득표율로 출구 조사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렇게까지 역대 최고 득표율이 아니어도 좀 빠르게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분할해서 두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상황, 조금 전 상황 보여드리고 있고 왼쪽 화면은 실시간으로 이재명 후보가 차를 타고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당선이 결정된 건 아니고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만 이재명 후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해서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겠습니까? 일단 행사장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지금까지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와 함께 그 어떤 축제 분위기를 아마 즐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상대방이 승복하고 그다음에 축하의 어떤 소통을 하는 그 전까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고 확실하게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승복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다음부터는 실제로 대통령의 임하는 어떤 자세 그리고 국가에 대한 비전, 대국민 메시지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어쨌든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행사장에서 어떤 뭐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어쨌든 상대 후보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선대위에 나오게 되거나 승복 메시지를 하거나 하는 게 저는 어떤 변수라고 아직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이 장면을 3년 전에도 기억합니다. 예. 집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선대위로 가는 어떤 게 시간이 거의 4시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4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3년 전부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좌측에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이동 중인 차량이 여의도 행사장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로 여의도 행사장을 들르기 전에 먼저 민주당 당사를 들러서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로 도착을 해서 민주당 당사에 도착을 하면 또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김상일 평론가님께는 민주당사에 들러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사에 들르는 이유가 예. 너무 메시지를 빨리 내는 것을 뭐 일종의 좀 경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선이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출구조사에 나온 것처럼 과반이 넘은 지금 득표로 당선이 확실히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과반이 넘은 것과 넘지 않은 선거 결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의 톤도 그거에 따라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긴장감을 놓을 상황이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불법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지금 국내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뭐 경제, 민생, 외교, 안보, 하나 지금 뭐 이렇게 너무 긴장을 놓고 뭐 흐트러진 자세로 축하할 만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축하를 나누더라도 이 긴장감은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임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는 상황 속에서 신뢰감을 주는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은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를 먼저 들르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행사장으로 가면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그 환호하고 이러는 데서 메시지를 안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사는 고생한 당직자들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격려만 이렇게 쭉 하고 뭐 간단한 인사 축하만 건네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그 열기가 뜨거운 데서 공식적인 메시지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는 조금
연기하기 위해서 당사로 먼저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개표가 모두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소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맥락을 고려해서 행사장이 아닌 당사를 먼저 방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을 좀 내놔주셨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좀 투표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종 투표율이 79.4%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잖아요.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사전 투표와 본 투표의 분산이 아니라 견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견인은 어떤 의미냐면 사전 투표가 특정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높게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계속 그걸 견주었어요. 비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주, 전남, 전북의 그 사전 투표율이 초반부터 너무 높았거든요. 너무라는 걸 비교를 했을 때. 네,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영남 지역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여러 지역의 어떤 사전 투표를 견주어 봤을 때도 영남 지역 그러니까 TK, PK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계속 영남 지역의 어떤 투표율이 어떻게 됐을까 또 본투표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보도가 이어지면서 본투표를 견인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영남 지역의 본투표가 오늘 아침부터 오전부터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지난번 77%를 넘어서 79%로 간 게 아닌가.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게 계엄이라는 지금 불행한 사태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니까 심판의 어떤 효과가 컸을 테고 심판의 효과만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우려와 걱정도 역시 반대되는 어떤 그런 진영에서 상당히 투표율을 견인한 게 아니냐. 물론 뭐 득표율은 차이가 났지만 이런 심리들이 어우러져서 77%에서 79%로 80%까지는 안 됐지만 역대 80%가 넘었던 건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3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70%대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이번엔 굉장히 뜨거웠다. 이 6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이 나라에서 겪은 일들이 국민들로부터 난 이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 하고 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긴 건 아닙니다만 지금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높은 투표율이 나온 이유,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진영은 결집했고 중도는 분노하고 심판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민주당 진영이 결집한 이유도 심판이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 진영에 대한 어떤 감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또 우려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결집을 했고요. 그 양 진영의 결집이 투표율을 상승시켰고 그다음에 중도도 못지않게 이번 선거만큼은 심판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동원과 자발 이것이 전부 다 이번에 투표를 끌어올린 하나의 원인이 됐다. 다시 말해서 뭐 진영은 진영대로 굉장히 결집을 한 거죠. 그리고 중도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얘기도 좀 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 이렇게 나왔는데 예상을 좀 하신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예측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총합이 이재명 후보가 한 50%대,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0%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10%대라고 많이들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 변수,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설화가 있으면서 그 설화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지율, 득표율을 떨어뜨린 것만이 아니라 이 떨어진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의 표가 뭐 출구조사만으로만 봤을 때 한 2점 몇 % 정도 떨어지는데 그 표가
김문수 후보한테 간 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영향을 주었다. 50%대가 아니라 1.7%대니까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그런 어떤 지지를 하는 층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지 않는 그런 지지층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출구조사만으로 봤을 때 남성 20대와 그다음에 남성의 투표율이 3년 전보다 이재명 후보한테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그 지지 고정 지지층이 실망해서 나간 층들이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간 게 역력해 보입니다. 예. 어떠십니까? 지금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뭐 방송에서 대놓고 제가 투표율을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측한 거는 이재명 후보는 49에서 52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40에서 42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고요. 뭐 이준석 후보는 한 6에서 8%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예. 그거에 뭐 기반이 되는 근거는 그 모든 여론조사를 다 이렇게 통으로 다 가져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가지고 그 평균과 분석치를 내는 또 한 언론사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 여론조사 종합하는 사이트. 거기에 나온 것을 근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선거를 봐왔던 경험으로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반 언저리에서 지난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얻은 게 결집이라고 한다면 48% 좀 넘는 거였죠. 예. 그러면은 49% 정도는 당연히 넘을 것이다. 그러나 과반을 넘어서서 52%를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49에서 52를 이야기했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진영은 결집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에 한 40%씩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조금 1, 2% 상승하는 중도층이 오거나 한다면 부동층이 오거나 한다면 40에서 한 42%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 2차 토론회를 보면서는 예. 10%는 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3차 토론회에서 1, 2차의 기대감을 본인도 느꼈는지 너무 의욕을 드러내면서 과도한 표현으로 토론회를 주도하려고 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0%에서 오히려 주저앉았다. 그리고 보수 결집이 그 주저앉은 거에 사표 방지 심리가 더해져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6에서 8%를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뭐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비슷하게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출구조사를 지역별로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보수 텃밭인 TK,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을 제외하고 모두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또 특히나 부산, 경남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40%를 넘으면서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문재인 후보 때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때 그러니까 2017년과 2022년 때의 PK 쪽에 그 득표율을 보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예. 계속 우상향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진 지역에서도 그 패배가 40% 이상의 득표를 하면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런 점진적으로 이 PK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호감도 내지는 또 지지율 상승이 낳은 결과다라고 첫 번째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역시 계엄이라는 어떤 사태가 아무리 보수의 뭐 성지라고 얘기하는 TK나 혹은 굉장히 보수세가 강하다는 PK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계엄에 대한 판단,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사 표현을 투표로서 해야 되는 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PK의 어떤 지금 지지율 상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부산과 경남의 출구조사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산 경남은 지난 탄핵 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연대라는 어떤 형태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지지율이 다시 복원됐거나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정농단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탄핵연대는 전체적으로 한 47% 정도의 견고한 지지층을 만들어냈어요. 민주당이.
근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 47% 정도의 견고한 탄핵 연대가 부서진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부서졌냐? 당연히 영남 쪽에서 먼저 부서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 또 비상계엄과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그 탄핵 연대의 지지층이 복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때보다도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은 좀 더 큰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다 굉장히 뭐 무역도 그렇고요. 굉장히 위기가 큰 상황에서 조금 더 교훈을 주려는, 보수층에 교훈을 주려는 투표도 가세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보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제 말씀에. 자, 부산과 경남은 근소한 차이로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예. 앞서는 것으로 출구조사에 나타났고, 그렇습니다. 울산은 좀 뺏겼어요. 그런데 예. 이유를 좀 보면, 좀 들여다보면 더 패배할 수도 있었다. 한 2주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예. 최초로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30%를 돌파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에선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어쨌든 부산과 경남은 지켜낸 이유가, 거꾸로 지켜낸 이유, 또 TK에서 30%를 이재명 후보가 못 넘긴 이유가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나섰기 때문, 그러니까 부산과 지금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켜줬기 때문과 그 마지막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탄핵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K와 PK에서의 영향력은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요인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처음에 한 2주 전에 어떤 보도처럼 대구에서의 30%, 그다음에 PK에서의 패배도 있을 수 있었다. 그나마 지켜낸 어떤 그런 수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이동하는 상황,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잠시 후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여의도에 진입을 해서 잠시 후면은 민주당사에 곧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 민주당사의 격려 방문차 방문한 이후에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 시각 지금 민주당 당사 앞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경남 지역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득표 결과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역시 충북입니다. 예. 충북은 8번 다 맞췄어요. 예. 그러니까 충북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주도가 또 그랬는데, 제주도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므로 제주도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물론 출구조사긴 하지만 출구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격차, 51.6 대 40.2로 큰 격차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충북은 역시 쪽집게 지역으로 지금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난번에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는 것만큼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선전한 거거든요. 예. 서울 지역에서 지선, 또 지방선거라든지 혹은 총선이라든지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그만큼 서울 지역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 이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슈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이슈가 컸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는데, 이번에 출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 상당히 예, 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내리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민주당 당사에 도착을 해서 차량에서 내렸고요. 네, 지금 현장에 기다리고 있는 인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에 먼저 도착을 해서
격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 취재진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당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12시가 되기 전에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 이후에 이제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간단한 감사를 표한 이후에 조금 전에 이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도착을 해서 차량에 내린 조금 전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격려의 표현을 좀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후에는 이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을 했고 앞서 두 분께서 짚어주신 대로라면 이제 뭔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해 예, 주셨거든요. 아까도 이제 가시면서 보시지만 예. 많은 그 경호 차량이 움직이면서도 뭐 교통 통제를 하거나 서둘러 가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니잖아요. 예. 여유 있게 가고 교통 신호도 다 지키면서 가고 그러는 모습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 또 뭔가 이렇게 책 잡힐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긴장감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메시지도 저는 내는 게 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지금 상대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불신과 우려 이런 것들을 안정감과 신뢰로 조금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비판을 굳이 막 찾아내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비판의 요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새롭게 국정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수권 능력을 갖춘 안정감과 신뢰 예.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앞서가지 않는, 경솔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저것이 개인적으로는 좀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왼쪽 화면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사 도착한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에 내려서 이제 당사대로 들어가는 시간도 짧았고요. 뭔가 미소를 환하게 띄운다거나 이런 표정 변화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뭐 네 글자로 축약하면 표정 관리지요. 표정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진영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쟁을 했던 상대 진영이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출구조사의 결과도 나오고 또 지금 당선 확실이라는 그런 지금 그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김칫국 맛이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전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나중에 정말 확정이 돼서 뭐 연설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페이스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0%가 넘는 출구조사를 그대로 믿는다면 51.7%라면 이건 지금 이 19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가장 지금까지 높았던 수치가 박근혜 후보의 51.55%였거든요. 예. 그러면 51.7%라면 만약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과반을 그냥 넘긴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기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큰 격차로 지금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지지하지 아니한 그런 국민들마저도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자택을 출발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민주당 당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격려 방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모습도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재명 후보 지금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 민주당 당사에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부분이 이 지역별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느 지역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뭐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 선거에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당연히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선거로는 여러 가지 심판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하나씩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유권자들의 마음, 이런 게 확실히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각 당의 지역 기반인 영남과 호남의 투표겠죠. 근데 호남은 뭐 이제 당연히 지금 승리한 쪽이니까 크게 의미를 두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영남 쪽에 둬야 되는데, 영남의 투표 또한 적지 않은 투표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보수가 잘 되길 바라지만 보수의 가치를 잃는 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투표율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얻는 상황이 온다면 보수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그 법치와 헌정 질서라는 가치를 잃은 보수 세력에게 교훈을 주는 투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개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개표는 59.6%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48.8%, 김문수 후보 42.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모을 것 같아요. 과반이 과연 넘을까요? 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자, 지금 48%잖아요. 예. 지금 득표율이. 그런데 48.8%입니다. 지금 출구조사가 지금 51.7%잖아요. 그럼 차이가 지금 한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황을 제가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으나 사전 투표의 개함이 시작됐을까요? 시작됐다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더 많은 어떤 지지 득표가 나올 거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본투표부터 개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새벽녘부터, 그러니까 12시 이후부터 사전 투표함이 이제 개함이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전 투표의 그런 이 투표함들이 개함이 되면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즉 지금 김문수 후보가 현재는 6%포인트 차이인데, 출구조사에 의하면 약 한 12%포인트 차여야 되는데, 그 나머지 어떤 간극은 아마도 사전투표함이 벌어지게 만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 과반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과반을 넘긴다는 게 우리가 말을 쉽게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중도가 확실한 경향성을 보여줘야지만 넘을 수 있는 수치가 과반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도의 확실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경솔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위기 국면을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해법을 같이 찾아나가고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명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과반이 넘어서 출구조사가 도출해낸 그 결과까지 도달하길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그것도 좀 넘어서서 좀 더 힘이 실려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의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선 레이스를 쭉 두 분도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에게 변수라고 한다면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려고 하는 구도가 흐트러지느냐 아니면 계속 그 구도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가져가려는 어떤 그런 그 구도는 당연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였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라는 건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가장 이재명 후보가 걱정이 됐던 어떤 순간은 바로 김문수 후보의 후보 교체가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사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당원들이 나를 결정해줬다 하고 이 당을 개혁을 해서 그 힘으로 윤석열 후보와 절연하고 그다음에 친윤들을 사실 밀어내고 새로운 어떤 비주류가 혁신하는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이전에 뭐 친윤이었다 이런 그런 서사도 사실은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순간에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두렵다기보다는 우려 섞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김문수 후보가 거꾸로 도리어 주류들과 손을 잡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세력을 당원들이 사실 벌을 준 거거든요. 그 당원들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결제해서는 안 돼라고 했다면 그 힘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변수였다. 그리고 모멘텀이었다. 김문수 후보에게도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런데 그거를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지 못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큰 어떤 모멘텀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상인 평론가님은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저기 이종근 평론가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이번 선거를 그림자 선거라고 개인적으로 명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김문수 후보와 겨룬 게 아니라 윤석열의 그림자 그리고 전광훈의 그림자와 싸운 것이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선거를 치르려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죠. 예. 근데 결국에는 김용태라는 아주 젊은 청년 정치인을 당 대표 격의 비대위원장에 세우면서 그걸 벗어날 것 같은 국민적 기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본인이 그 그림자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말과 메시지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저는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부분입니다. 김용태를 기용을 하고 예. 기용을 하고 본인은 그 길을 가지 않은. 다시 말해서 본인이 좀 아까 이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당원을 이길 수 있는 당의 권력자는 없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예. 본인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거는 깨닫지 못한 그 모습.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또 김문수 후보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권력 독점에 대한 중도층의 우려와 불안감이었어요. 근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이런 좀 약간 강성층에서 마치 사법도 다 독점하고 사유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중도층에 주기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50%를 넘어가는 것들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40대 중반으로 꺾여버립니다. 예.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순간에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사람들의 법안을 철회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선거가 이렇게 과반을 넘는 수준까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투표는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상인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그 민주당의 법안 철회하는 그 부분은 말씀대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큰 영향이었어요. 그렇군요.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다른 이재명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도 경선으로 나왔고 2022년엔 후보로 나왔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런데 세 번째 이번에 도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과 지금은 달라졌냐? 뭐가 달라졌냐? 이걸 묻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자기는 성장을 중시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민주당 후보가 역대 성장을 중시한다는 후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분배라든지 또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소득주도라는 분배라는 걸 방점을 둔 성장을 차용한 그런 용어는 있었어. 그런데 그럴 정도로 다른 이재명을 보이고자 했었어요. 그러면 다른 이재명이란 건 뭐예요? 2017년도와 2022년에는 거의 싸움탁처럼 완전히 공격적이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책적인 측면이나 혹은 태도나. 그런데 사법부를 와해시키거나 사법부의 권력을 그대로 뭐 입법부가 좌우하겠다라는 식의 오만한 그런 정책들이 막 표현되자 사실은 국민들이 다른 이재명이 아니라 다시 이재명이네 이런 지금 그 느낌을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다른 부분들을 그렇게 급히 철회한 건 내가 못 봤는데 이번에 못 느꼈는데 그 부분만큼은 빠르게 절연을 했어요. 철회하겠다. 그건 내 의견이 아니다. 일부 다른 어떤 민주당에서 나온 의견이다 하면서 거리를 뒀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당에서 일부 의원들이라도 그렇게 지금 발설을 하고 언론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후보와 완전히 다르다? 이건 있을 수 없거든. 그거는 통제와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어쨌든 절연을 하려고 했던 것 그만큼 이게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지를 한 거거든요. 저도 그건 굉장히 큰 모멘텀이었다고 봅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달라진 모습 얘기해 주셨는데 김상희 평론가님 이번에 유세할 때 보면은 뭔가 목소리도 그렇고 네. 선거에서의 모습도 이전과 좀 많은 변화를 주려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재구성 전략을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네. 과거에 좀 이렇게 강하게 부닥치는 모습,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모습, 그러면서 톤을 높이는 모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없애고요. 그다음에 말의 속도도 줄이고 톤도 낮추고 그다음에 입는 옷의 색깔도 굉장히 따뜻하게 가져가고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이미지의 재구성 전략을 저는 가져갔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대 정신도 정확하게 읽은 메시지를 냈다. 무엇이냐면 국민 통합이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통합을 이루지 않고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민생 안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 글로벌 질서의 재편기에 이런 파고를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라는 측면에서 정확히 시대 정신을 읽는 캠페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대선은 결국 끝내 보수 단일화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자, 현재 득표율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수치는 물론 아직 개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48%대, 김문수 후보가 42%대, 이준석 후보 7%대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보수 단일화를 이뤘다면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일화가 마치 무조건 어떠한 선거든 해야만 한다는 건 사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때문에 학습 효과가 그다음부터 일어난 거예요. 네. 단일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어느 때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부터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부터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언제나 단일화의 대상이긴 했는데 네. 이런 단일화가 계속 거듭되는 이유가 마치 단일화는 꼭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처럼 지금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단일화 효과가 꼭 산술적으로 지지율을 합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 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친 그러니까 숫자, 지지율을 합쳐서 그만큼의 득표율을 가져온다? 그렇진 않거든요. 단일화라는 건 수학적 단일화가 아니라 예. 사실은 화학적 단일화예요. 그만큼 이 감성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지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단일화는 사실상 함께 하려는 어떤 명분이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몽준과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는 그나마 중도 보수와 그다음에 진보와의 결합
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과정들이 사실은 드라마틱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애원하고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모양새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어떤 이 지금 보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전혀 차별화되는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아젠다를 내놨다.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고정 지지자들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 등등의 고정 지지자들 이외에 확산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진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단일화는 그 역대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단일화이긴 하나 역대 어떠한 단일화 논의보다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그냥 교과서적인 이건 지금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어떤 강제적인 단일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일화가 단순히 좀 산술적으로 더하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단일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루어졌다면 시너지 효과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플러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플러스를 넘어서서 곱하기가 될 수도 있는 게 단일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플러스가 되지만 1 플러스 1은 2라는 것도 안 되는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경의 문제인데요. 이번 환경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자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걷어내지 않으면 단일화도 보이지 않는 선거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 없는 1 플러스 1이 1.1이나 2, 이 정도뿐이 될 수 없는 단일화였기 때문에 큰 효과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단일화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불법 계엄과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윤석열 그림자를 걷어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정광훈의 그림자를 걷어냈어야 단일화의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개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개표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3분이 이제 됐습니다. 아직 저도 퇴근하지 않았고요.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께 각 지역의 개표 현황을 이곳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개표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득표를 했는지, 가장 적게 득표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전국 최고 최저 득표율 보여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준 지역 전남입니다. 86%. 가장 적은 지역은요. 대구 지역입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19.9% 대구고요. 전남 86%, 개표는 65.8%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지역은요. 역시 대구 지역입니다. 71.9%. 앞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적은 득표를 주었던 대구 지역은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71.9% 주었습니다. 반면 광주 지역은요. 한 자릿수네요. 최저 8.6%, 개표 65.8% 진행됐습니다. 자, 계속 최고 최저 득표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3위를 달리고 있죠.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지역은요. 세종 지역입니다. 9.3%.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준석 후보에게는 단 4%만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별 최고 최저 득표율 살펴봤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후보가 손을 내밉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48.7%를 득표하고 있습니다. 개표 66.7% 진행이 됐고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율도 바로 살펴봐야겠죠.
자, 66.7% 진행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현재 42.8% 득표를 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39.3%였는데요. 그보다 3%포인트 높습니다. 이번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출구조사에서는요, 7.7%로 집계됐죠. 현재 개표 66.7% 진행된 상황에서 7.4% 목표로 했던 10%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역별로 각 후보들 어느 정도 득표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출구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출구조사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개표가 아직도 대략 한 35% 남아있거든요. 그 결과 어느 정도 맞는지 보신다면 개표 방송 보시는데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에서는 버추얼 스튜디오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 생생하게 전해드렸고요. 이제 스튜디오에서 남은 뉴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와 함께 개표 상황실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개표가 66.7%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7% 당선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 42.8% 득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대담을 쭉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한 걸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모습도 보이지 않고 관련 인물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렇다 할 전해지는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카메라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는 굉장히 공식 행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에서 만약에 선대위에 지금 강당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꽃다발을 받거나 하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거의 당선자 신분으로서 멘트가 해야 돼요. 그럼 그 멘트는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멘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제부터 공식 행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도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들었지만 아직 확정됐다라고는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뭐 그 승복 메시지 그리고 수고했다, 잘 싸웠다 서로 그런 어떤 이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언의 어떤 수위라든지 또 메시지의 어떤 그런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식 행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는 판단입니다. 예. 어떤 상황으로 또 보십니까? 일단은 당사로 간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확실해지고 50%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확실해지고 메시지의 톤과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움직이려고 하는 신중함, 그 텐션을 놓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당사에서 뭐 김민석 최고도 빠져나오고 당의 그 굉장히 고위 인사들도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걸 보면 예. 격려는 거의 끝났고 다 이렇게 격려하고 당직자들도 격려하고 지금 행사장으로 가면 이제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 전에 잠깐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당사에서 좀 약간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좀 예측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개표가 지금 68% 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좀 전망을 해주시기로 이 지금 상황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식적인 모습을 좀 드러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얼마나 더 걸릴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2시 정도 이전에는 확실하게 확정이 될 거고, 예.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 행보를 할 텐데, 지금 시간을 버는 이유 중에, 김문수 후보. 예, 잠시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금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김문수 후보 지금 당사로 이동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자택 지하 주차장이고 김문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상황에서 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차로 곧바로 탑승하는 모습 저희가 보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됐고요. 예.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보여드리는 장소는 김문수 후보의 자택 지하 주차장이고요. 지금 이제 차량을 타고서 여의도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 모습이 보였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재명 후보가 행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은 김문수 후보예요. 김문수 후보가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때서야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확정 보도가 안 나오더라도 그때서야 이제 공식 행보가 가능해지거든요. 그건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이고 또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국민들에 대한 어쨌든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언제 움직일까라고 사실 주시하고 있었는데 일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모든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김문수 후보가 여의도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일단 계속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사실 시간을 벌 이유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공식 행보를 하고 행사장에 나서고 사실은 그 직후부터 그 다음 일정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일정들이 있거든요. 뭐 그 바로 뭐 선관위가 의결한 다음부터 의결을 하면 국방부에서 일단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승계를 시켜주고 그 다음 행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숨가쁘게 사실은 예. 오늘 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일정들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또는 일정 점검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하지 않으면 아주 그 다음부터 숨가쁘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정 조율 이런 것들도 아마 브리핑을 후보자 아까 지금 이재명 후보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밤 동선, 김문수 후보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 개표가 거의 70%에 지금 달하고 있잖아요. 7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선 확실도 뭐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은 지금 1시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주변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건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당사로 가서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것들을 좀 메시지를 가다듬고 그 메시지를 좀 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메시지가 나오면 조금 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개표 상황이 과반 득표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라면 과반 득표를 좀 확인하고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서도 질문을 드린 게 사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로는 이재명 후보가 51.7% 과반 넘는 득표를 보일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는 전국 개표율이 70%에 도달한 상황에서 아직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 하면 예. 역대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없고요. 또 지난번 3년 전의 출구조사는 거의 뭐 소수점까지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에 대한 어떤 뭐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발표가 나왔을 때 일단 과반이 넘는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모든 상황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예. 지금 70%인데 48% 정도의 어떤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면 아까 단순 과반이 문제가 아니라 출구조사에서는 12%포인트 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도 한 7%포인트 차 정도로 여겨집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그 차이도 사실 두 자릿수 격차와 단단히 격차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우린 정말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런 어떤 지지율을 득표율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상일 평론가님이 아까부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점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낼 메시지의 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 뭐 승패를 나눈다거나 득표율을 예상한다는 의미보다도 우리 사회가 지금 분열된 상황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반의 의미가 좀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그 헤쳐나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국내외 상황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지금 경제는 굉장히 많이 흔들려져 있고요. 모든 경제 주체가 그 투자의 의사결정을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이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경제 주체에게 주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런 불확실성의 해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우리는 경제를 복원해 갈 것이다. 함께 다시 정쟁에 빠진다면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정쟁을 하다가 국민의 에너지를 글로 다 소비하고 나면 어떻게 서로 의논을 하고 공감대 속에 힘을 모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수긍하게 하는데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정은행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반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갈등을 조금 더 줄이고 통합의 분위기로 국민들을 모셔가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반을 넘기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메시지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추후 국정 운영에도 좀 톤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같은 생각이세요? 네네, 그건 좀 뭐 말씀을 이미 제가 좀 전에 드리긴 예.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통합의 메시지에 저도 한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양 진영으로 갈린 채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정치를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한풀이의 정치, 그리고 이게 더 나가서 보복의 정치. 그래서 심지어 나를 이렇게 압박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대표가 되고 이런 것을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그리고 어떤 정당의 일체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양 진영이 지금 그 분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의 정치를 해야만 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연 지금 살아온 역정이라든지 또는 시장과 또는 도지사와 또는 당대표로서 보여준 행보가 과연 치유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했는가에 대한 어떤 우려와 걱정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이 유세 현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실천하면 되거든요. 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중도 보수 정당이고 자신은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성장을 중시한다고 했고 왜냐하면 성장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든 북돋워줘서 초인류 기업을 탄생시켜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됐어요. 그건 전 미국도 그렇고 일본 또 유럽도 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됩니다. 약속한 것만 지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통합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관건은 이거예요.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을 사실 피를 뜨겁게 하고 이렇게 좀 열광시켜야 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지지자들한테 반하는 어떤 지지자를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하더라도 그걸 설득해가면서
해야만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짚을 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그 과반도 넘지 못하고 격차도 좁혀져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뜻이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확실하게 하겠지만 당신에게도 경고를 보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과반이 넘으면 그런 경고보다는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국정 운영을 해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신감도 조금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면 여유가 조금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처럼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폭넓게 보이고 폭넓은 수용이 되고 공감을 늘려가려는 어떤 여유로운 행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게 과반을 좀 넘어가는 수치로 다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앞서 이 후보가 통합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 유세 약속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후보가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운동화도 빨강색, 파란색이 섞여 있었고 포스터 귀퉁이에도 빨강색을 같이 넣었었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양측으로 결집하고 좀 분열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민을 설득하려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좀 중도층 공략 행보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투사적인 어떤 느낌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 550 청문회 때 굉장히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 이미지도 있었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자신의 어떤 원칙을 고집하는 어떤 스타일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지자들도 열광시켰고요. 처음으로 팬덤 정치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그 지지자들을 힘입어서 계속 정책을 운영하지 않았어요. 지지자들의 반한 정책들을 관철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미 FTA예요. 한미 FTA를 할 때 바로 노사모, 그러니까 팬덤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라크 파병 또는 해군 기지 건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도 좌클릭하고 우회전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게 바로 통합이고, 그게 바로 사실 대통령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대통령이라면 상대 진영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 용기가 없다면 사실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에 반하는 정책까지도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선거운동할 때 이재명 후보에게 뭐 진짜 보수라는 그런 워딩도 있었잖아요. 뭐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반한다는 표현은 이제 저는 뭐 제 표현은 좀 약간 다르게 하고 싶은 건데요. 예. 저는 반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노력이 소진됐다는 것이 지지자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마지막 수단은 이것뿐이 없다라는 정도까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진영에 더 맞는 방향이든 우리 진영에 맞는 방향이든 간에요. 네. 독단적인 방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은요, 독단보다는 모두에게 공감을
시키고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소진됐느냐, 그리고 충분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거를 주변에서 알아준다면, 아 그래 저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아우 어쩔 수 없지, 저거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연금개혁이나 이런 게 그런 겁니다. 뭐 연금개혁을 지금에 와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비판을 할 때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안 나온 안은 하나도 없는 속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저는 이제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처럼 충분한 국민에게 그 소통과 그 설득의 노력, 그다음에 공감의 노력을 했느냐가 통합의 저는 가장 기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 개표는 74.7%를 기록한 상황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 확실시된 상황에서 조금 전에 민주당사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또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득표율이 이제 과반이 넘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뭐 특정 후보에 대한 응원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과반의 의미가 지금 이제 국민들의 정서적인 통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한 거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야기를 했던 게 중요한 게 통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첫째가 통합,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통합이 왜 중요하냐면 통합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경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금 포지셔닝입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것도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불안정함, 그래 부동산 뭐 그 법이라든지 수십 차례나 부동산법을 양산하면서도 지금 실질적인 어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법안들을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 이재명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지금 걸어 나오고 있고요. 앞에 취재진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차량을 올라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제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이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각 민주당 당사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선 내부에 머문 후에 한참 후에 이제 나와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 당사에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손인사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입장을 내거나 뭔가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당사도 여의도고 행사장도 여의도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개표가 되는 상황이 75.3% 개표되고 있는 상황 중에 지금 다음 행보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75%라면 사실 역대 제가 이 개표 방송 꽤 많이 참여했는데 상당히 진전이 된 거예요. 네. 뭐 확정이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이 격차라면 아까 뭐 다시 이제 그 역전시키기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확정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지금 소비하기에는 앞으로의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행사장에서의 행사 이외에도 거쳐야 될 어떤 단계들이 왜냐하면 인수위도 없고 지금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비상한 그런 그 보궐선거로 인해서 승계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3년 전보다는 굉장히 시간을 벌은 셈이에요. 3년 전에는 이 지금 순간들을 제가 기억하기에 한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의 이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은 벌었지만 충분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다. 일단 행사장에 이동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충분히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이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후보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화면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금 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민주당 당사에서 나와서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이 시각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향하고 있는 여의도 행사장 모습에 지지자들이 가득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동을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네. 행사장에, 그리고 당선 확실은 12시 이전에 이미 알려졌고 했는데, 뭐 저 정도면은 시간은 충분히 끌 만큼 끌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네. 끌면은 뭐 오히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선 확실히 된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정치를 고도로 관여하고 이거를 끌어가야 되는 층에서는 저희가 논의한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예. 저기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지자들에 대한 배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면서 끌 만큼 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에게 가서 뭐 축하의 감사의 말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정도를 하고, 메시지 톤은 조금 조정을 그래도 하지 않을까. 뭐 좀 그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 내기보다는 조금 더 절제되고 이런 메시지로 좀 조정해서 약간은 원론적인 이야기 위주로 더 비중을 둬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